초겨울 오후 시간이었습니다. 해가 일찍 떨어진 도시 외곽도로는 곧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운데 영채 할머니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고 겨우겨우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욱신거렸어요. 오늘따라 유독 더 아팠죠. 재활센터에 입원해 있는 손녀 영은이를 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영은이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에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하는 손녀를 보면서 영채는 매번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묘한 소리가 들려왔죠. 탁, 탁 하는 발소리 같은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영채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죠. 그건 백구였습니다. 순백의 털을 가진 떠돌이 개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영채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영채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떠돌이 개라면 보통 사람을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짖기 마련인데 이 개는 달랐어요. 차분하고 조용하게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영채에게 다가왔죠. 백구는 영채의 발 앞에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영채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참 특이했습니다.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니라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 깊이가 있었죠. 영채는 백구가 내려놓은 물건을 주워들었어요. 그건 낡은 동전 지갑이었습니다. 그건 얼마 전 손녀 영은이가 쓰러지기 전 생일날 선물 받은 지갑이었어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몰랐는데 이 백구가 물어다 준 겁니다. 이걸 어떻게? 영채는 중얼거렸습니다. 지갑을 꼭 쥐고 백구를 내려다봤어요. 백구는 여전히 차분한 눈으로 영채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순간 영채의 가슴 한복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저 지갑 하나를 물어다 준 것뿐인데 왜인지 눈물이 날 것만 같았죠. 영채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손을 뻗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평생 개를 가까이 하지 않았거든요. 어렸을 때 기르던 진돗개 동굴을 홍수 때 잃어버린 후로 개와의 인연을 피해왔었죠. 그때의 상실감이 너무 컸던 겁니다. 하지만 이 백구는 달랐어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영채는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백구의 머리를 살짝 만져봤어요. 부드러운 털 사이로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백구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영채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맙구나. 영채는 작게 속삭였어요. 백구는 꼬리를 한번 흔들더니 천천히 뒤돌아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채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백구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죠. 집으로 돌아온 영채는 지갑을 꼭 쥔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그 백구는 누구였을까요? 왜 하필 그 지갑을 물어다 줬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을까요? 영채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 백구의 눈빛이 떠올랐죠. 그 따뜻하면서도 슬퍼 보이던 눈빛이요. 다음 날 아침 영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려는데 밖에서 익숙한 기척이 느껴졌죠. 대문 앞을 내다보니 어젯밤 그 백구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듯 얌전히 앉아서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채와 눈이 마주치자 백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영채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백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영채가 다가가자 백구는 일어나서
영채의 다리에 살짝 몸을 비볐습니다. 너, 날 따라온 거니? 영채는 물었지만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백구는 마치 알아듣기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습니다. 영채는 웃음이 나왔어요. 얼마 만에 이렇게 웃어보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백구가 앉아있던 자리 옆 화단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영채는 허리를 굽혀 그걸 집어들었어요. 낡은 군복 단추였죠. 20년도 더 된 것 같은 녹슬고 낡은 단추였습니다. 영채의 손이 떨렸어요. 이 단추는 남편이 입던 작업복에 달려있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왜 지금 여기서 이런 게 나온 걸까요? 백구는 조용히 영채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 속에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영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채는 단추를 주머니에 넣고 백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집에 생명체가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죠. 백구는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이 집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배고프겠구나. 영채는 냉장고에서 남은 고기 반찬을 꺼내 그릇에 담았어요. 백구는 영채가 내민 음식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죠. 급하게 먹지 않고 품위 있게 먹는 모습이 어딘가 교육받은 게 같았습니다. 영채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개를 집에 두는 게 맞는 걸까요? 딸 미영이는 뭐라고 할까요? 손녀 영은이는 좋아할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백구가 곁에 있으니 집이 덜 쓸쓸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온기였죠.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너 같은 하얀 개는 진주라고 부르면 어떨까? 영채가 중얼거리자 백구가 고개를 들어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귀가 쫑긋 서고 꼬리가 살짝 흔들렸어요. 마치 그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요. 영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부터 넌 진주야. 그날 오후 영채는 진주를 데리고 재활센터로 향했습니다. 영은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죠. 진주는 영채의 느린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가끔씩 영채를 올려다보며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활센터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진주를 보고 놀랐어요. 반려동물 동반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영채의 사정을 듣고 잠깐만 허락해줬습니다. 영채는 진주를 데리고 영은이의 병실로 향했죠. 할머니, 영은이가 휠체어에 앉아 반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다 진주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영은이는 개를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집에서 키울 수 없는 형편이었죠. 할머니, 이 강아지는요? 진주라고 해. 할머니가 어제 만났단다. 영은이는 휠체어를 천천히 움직여 진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주는 가만히 서서 영은이를 기다렸어요. 영은이가 손을 뻗자 진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영은이의 손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은이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할머니, 뭔가 이상해요. 따뜻해요. 발가락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영채는 깜짝 놀라 영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은이는 거의 1년 동안 발가락 감각이 없었어요. 의사들도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영은이가 발가락을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정말이니? 네, 할머니. 조금만요. 아주 조금. 하지만 분명히 움직여요. 영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눈물이었죠. 영채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진주는 조용히 영은이 옆에 앉아서 영은이의 손을 하차줬습니다. 담당 의사 한지혁이 급히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알린 모양이었어요. 영은아, 정말이니? 발가락이 움직였다고? 한지혁은 즉시 영은이의 다리를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각 테스트를 하고 반사신경을 확인했죠. 그의 얼굴에 점점 놀라움이 번져갔어요. 이건 설명하기 어렵네요. 분명히 감각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세하지만 확실해요. 한지혁은 영채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혹시 영은이한테 뭔가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영채는 진주를 가리켰어요. 이개를 만진 직후였습니다. 한지혁은 진주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해졌죠.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서적 자극이 신경계 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은 처음 보네요. 영은이는 계속 진주를 쓰다듬었어요. 진주는 영은이의 무릎 옆에 머리를 기댄 채 편안하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죠. 영채는 진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동시에 조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이 백구는 대체 뭘까요? 어떻게 영은이에게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걸까요? 집에 도착하니 저녁이었습니다. 영채는 진주에게 저녁을 주고 자신도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단추, 그리고 영은이의 기적 같은 회복.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영채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진주는 침실 문밖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가끔씩 진주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진주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주는 창문 쪽을 향해 서서 밖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영채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밖을 내다봤죠.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건 집 뒤편의 오래된 창고였습니다. 창고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남편의 기억이 너무 아파서 피해왔던 곳이었죠. 그런데 왜 진주는 저 창고를 노려보고 있는 걸까요? 진주의 으르렁거림은 계속됐습니다. 영채는 진주를 달래려 했지만 진주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마치 저 창고에 뭔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채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솟아올랐죠. 혹시 저 창고에 뭔가 있는 걸까요? 남편이 남긴 뭔가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아니었습니다. 영채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대신 진주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진주야, 괜찮아. 내일 보자. 내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채는 매일 진주와 함께 재활센터를 다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영은이의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진 거예요. 발가락뿐만 아니라 발목까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지혁 의사는 매번 검사할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회복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영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머니, 진주를 자주 데려와 주세요. 확실히 영은이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 신기해서 오히려 두려웠어요. 그리고 매일 밤 진주는 여전히 창고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영채는 창고 문 앞까지 가봤지만 결국 문을 열지는 못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문을 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었죠.
어느 날 오후 근처 슈퍼를 운영하는 박 씨 아저씨가 영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 씨는 60대 초반으로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영채의 남편과도 친했던 사이였죠. 영채 씨, 요즘 백구 한 마리 키운다면서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영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주를 불렀어요. 진주가 조용히 다가오자 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만났어요? 며칠 전에 우연히요. 왜 그러세요? 박 씨는 한참 동안 진주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상하네요. 이게 눈빛이 제가 예전에 봤던 개랑 너무 비슷해서요. 예전에 봤던 게요? 네. 한 20년 전쯤 당신네 남편이 살아계실 때요. 그때 이 근처에 진도견 한 마리가 자주 돌아다녔거든요. 그 개도 이렇게 하얗고 눈빛이 똑똑해 보였어요. 영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개가 우리 집 근처를 돌아다녔다고요? 그럼요. 특히 당신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한동안 이 집 주변을 서성거렸어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박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고요. 당신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창고에 자주 들어가셨어요. 뭔가 숨기듯이요. 영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편의 비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이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이었을까요? 박 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잘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네 남편이 사고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저한테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바로잡을 수 있을 거다라고요. 영채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게 저 창고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영채 씨, 이제 그 창고를 열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박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진주는 여전히 창고 쪽을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새벽이 되자 영채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죠. 영채는 손전등을 들고 집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진주가 뒤따라왔어요. 오래된 창고 문 앞에 섰을 때 영채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슨 자물쇠를 풀고 천천히 문을 밀었어요.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라 뻑뻑했지만 조금씩 열렸습니다. 먼지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비쳤습니다. 오래된 공구들과 상자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어요. 거미줄이 천장을 가득 덮고 있었죠. 진주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창고 한쪽 구석을 향해 걸어갔어요. 영채는 진주를 따라갔습니다. 진주가 멈춘 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죠. 영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편지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노란 봉투들이었죠. 영채는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봉투에는 영채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어요. 영채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편지를 펼치는데도 한참이 걸렸죠. 남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채, 미안하오. 당신에게 숨긴 게 있소. 내가 도왔던 한 청년이 있소. 이름은 정지훈이라고 하오. 그 아이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길을 잃었지만 착한 아이였소. 나는 그 아이를 아들처럼 여기고 도왔소. 하지만 그 아이가 실수를 저질렀소. 나는 그 아이를 감싸주려 했소. 그게 내 잘못이었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영채는 다른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는 봉투에 정지훈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지훈아, 내가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 탓이 아니란다. 내가 선택한 일이다. 너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리고 내 가족을 부디 멀리서라도 지켜봐 다오. 영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숨기고 있던 이야기였어요. 정지훈이라는 청년과 그 청년을 위해 남편이 감당했던 뭔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채는 깨달았습니다. 진주가 이곳을 계속 가리켰던 이유를요. 진주는 이 비밀을 영채에게 알려주려 했던 겁니다. 진주는 조용히 영채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영채의 무릎에 기댔죠. 마치 위로하듯이요. 영채는 진주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넌 누구니? 정말 누구니? 다음 날 아침 영채는 딸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젯밤 발견한 편지들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이제는 가족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미영은 점심시간에 들르겠다고 했죠. 미영이 도착했을 때는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준 거였어요. 미영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진주를 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 이게가 진주예요? 그래. 내가 말했잖니. 미영은 진주를 조심스럽게 바라봤어요. 사실 미영은 진주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불안했었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떠돌이 개를 데려왔다는 게 걱정스러웠죠. 혹시 개가 어머니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까, 병이라도 옮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어요. 하지만 진주는 미영을 보자 조용히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공격적이지도 않고 시끄럽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얌전했죠. 엄마, 영은이한테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게 정말이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도 놀랄 정도야. 영은이가 발목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 미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영은이의 회복은 미영에게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3년 전 이혼하고 홀로 영은이를 키우면서 영은이가 쓰러진 그날은 미영에게 가장 큰 악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미영은 회사 긴급 회의 때문에 영은이와 아침을 함께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영은이가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죠. 미영은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영채는 어젯밤 찾은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미영은 아버지의 글씨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가 쓰신 편지예요? 그래. 창고에 숨겨져 있었어. 진주가 찾아줬지. 미영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아버지가 숨기고 있던 이야기, 정지훈이라는 청년, 그리고 아버지의 사고와 관련된 암시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가 누군가를 감싸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나도 어젯밤에 처음 알았어. 미영은 편지를 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던 것들이 흔들렸죠. 아버지는 항상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게 아버지다운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 그럼 이 진주는 그 정지훈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나도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진주가 이 편지들을 찾아준 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바로 그때 미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활센터였어요. 미영은 전화를 받았죠. 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 지역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영은이가 오늘 기립 보조기 없이 잠깐 섰어요. 몇 초 정도였지만 혼자 힘으로 섰습니다.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어요. 정말이에요? 네. 영은이가 지금 엄마한테 직접 얘기하고 싶대요. 잠시 후 영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섰어. 진짜로. 영은이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어요. 미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0대 후반 회사에서는 냉정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던 미영이었지만 딸 앞에서는 그냥 엄마일 뿐이었죠. 영은아,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딸. 전화를 끊고 미영은 영채를 껴안았습니다. 3년 전 이혼하고 나서 미영은 어머니와의 관계가 조금 어색해졌었어요.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자주 연락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미영은 어머니의 따뜻함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진주를 데려와줘서. 영채도 딸을 꼭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모녀의 온기였죠. 진주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주의 시선이 향한 곳은 역시 창고였죠. 미영이 진주를 따라 창문으로 갔습니다. 엄마, 진주가 계속 저 창고를 보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모르겠구나. 편지를 찾은 후로도 계속 저러고 있어. 미영은 진주를 유심히 봤습니다. 진주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함 같은 게 있었어요. 마치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엄마, 혹시 창고에 뭐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다 뒤졌는데. 편지 상자 외에는 별게 없었어. 하지만 진주는 계속 창고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아직이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미영은 회사로 돌아가야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진주의 행동이 신경 쓰였고 아버지의 편지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엄마, 나중에 다시 올게요. 그때 창고를 한 번 더 살펴봐요. 영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 떠나고 영채는 다시 진주와 단둘이 남았어요. 저녁이 되자 영채는 재활센터로 영은이를 보러 갔습니다. 진주도 함께 데려갔죠. 영은이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나 오늘 섰어요. 그래, 엄마한테 들었어. 정말 대견하구나. 영은이는 진주를 보더니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받쳐줬지만 영은이는 스스로 힘으로 서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잠시, 정말 잠깐이었지만 영은이는 혼자 섰습니다. 진주는 영은이 앞에 앉아서 영은이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진주야, 봤어? 내가 섰어. 진주는 꼬리를 흔들며 작게 짖었습니다. 마치 축하한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채는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손녀의 회복, 딸과의 화해, 그리고 진주의 존재.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진주는 왜 계속 창고를 바라보는 걸까요? 그리고 정지훈이라는 청년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영채는 잠들기 전 남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죠.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당신 뭘 숨기고 있었던 거요? 그리고 이 진주는 정말 누구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은이의 회복은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 영은이는 보조기를 잡고 몇 걸음씩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 의사는 이를 두고 의학 교과서에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사례라고 말했죠.
하지만 영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진주는 매일 밤 창고를 향해 낮게 울부짖었고 영채는 그 소리에 잠을 설쳤어요.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김복심 할머니가 영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김복심은 80대 초반이지만 정정했고 동네 소문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영채야, 요즘 손녀가 걷는다면서 기적이라던데? 그래요, 복심 언니. 정말 기적 같아요. 김복심은 진주를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게 어디서 봤는데? 분명히 어디서 봤어. 영채는 귀가 솔깃했어요. 언니, 혹시 이계를 본 적 있어요? 김복심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손뼉을 쳤습니다. 맞다. 한 20년 전쯤이었나? 노인센터 근처에서 비슷한 개를 봤어. 그때도 하얀 진도견이었는데 사람을 따라다니더라고. 특히 한 젊은 남자를 따라다녔지. 젊은 남자요? 그래. 얼굴은 잘 기억 안 나는데 항상 어두운 옷을 입고 다녔어. 말수가 적었고 늘 뭔가 걱정하는 표정이었지. 그 남자가 사라지고 나서 그 개도 안 보이더라고. 영채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지훈일까요? 편지에 나온 그 청년이 김복심이 본 남자일까요? 언니, 그 남자가 언제 사라졌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당신네 남편이 돌아가신 후였던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 그 남자가 사라진 후로 걔도 사라졌으니까. 김복심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영채야, 내가 뭘 하나 기억났어. 그 남자가 자주 가던 곳이 있었어. 바로 뒷산 중턱에 있는 낡은 철문 근처였어. 거기가 옛날 저수지 관리소 자리였거든. 영채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뒷산 철문이라니. 남편도 거기를 자주 갔었어요. 일 때문이라고 했었죠. 김복심이 돌아간 후 영채는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의 휴일이었거든요. 미영아, 엄마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창고를 다시 뒤져봐야 할 것 같아. 그리고 뒷산도 가봐야 할 것 같고. 미영은 오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녀는 함께 창고로 향했죠. 진주가 앞장서서 걸어갔어요. 창고 안에서 미영과 영채는 구석구석을 다시 살폈습니다. 오래된 공구함, 낡은 작업복, 먼지 쌓인 상자들.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때 진주가 창고 바닥 한쪽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앞발로 흙바닥을 열심히 파헤치는 거예요. 엄마, 진주가 뭔가 찾는 것 같아요. 미영이 손전등을 비추자 진주가 판자리에 뭔가 묻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낡은 천에 쌓인 물건이었죠. 영채는 조심스럽게 그걸 꺼냈어요. 천을 벗기자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았죠.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필체가 나왔습니다. 날짜별로 뭔가를 기록한 일기 같은 거였어요. 9월 15일. 지훈이가 실수를 저질렀다. 큰 실수다. 하지만 그 아이 탓만은 아니다. 내가 도와줘야 한다. 9월 20일.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한다. 지훈이를 숨겨야 한다. 9월 27일. 결심했다. 내가 책임지겠다. 지훈이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한다. 10월 3일. 오늘 지훈이한테 마지막으로 말했다. 멀리 가라고. 그리고 내 가족을 멀리서라도 지켜보라고. 지훈이는 울었다. 하지만 그래야 한다. 10월 5일. 내일이면 끝날 것이다. 영채, 미안하오. 당신과 아이들을 사랑하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남편은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죠. 영채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은 정지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겁니다. 그게 사고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요. 미영은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아버지다운 일이지.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셨으니까. 영채는 수첩과 함께 묻혀있던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개가 찍혀 있었죠. 남자는 2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옆에는 하얀 진도견이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지훈과 주주. 그래도 행복했던 시절. 주주. 진주와 비슷한 이름이었어요. 영채는 진주를 돌아봤습니다. 진주는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엄마, 이 개가 혹시 그때 그 개의 후손인 건 아닐까요? 모르겠구나. 하지만 20년이면 개 나이로는 너무 길어. 그 개는 진작 죽었을 거야. 미영은 사진 속 남자를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이 사람 어디선가 본 것 같아요. 응? 어디서? 잘 모르겠는데. 얼굴이 익숙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어요. 그때 진주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창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뒷산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어요. 영채와 미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진주가 우리를 데려가려는 것 같아요. 복심 언니가 말한 그 철문 말이구나. 두 사람은 진주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진주는 길을 잘 알고 있는 듯 앞장섰어요. 한 15분쯤 올라가자 낡은 철문이 보였습니다. 녹이 슬어서 붉은색으로 변한 철문이었죠. 진주는 그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영채는 철문을 밀어봤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물쇠는 없었지만 녹이 슬어서 붙어버린 것 같았죠. 미영아, 힘 좀 보태렴. 모녀가 함께 문을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안은 좁은 통로였고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진주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채와 미영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진주를 따라갔죠. 통로를 따라 몇 분을 걸어가자 작은 공간이 나왔습니다. 옛날 관리소였던 곳 같았어요. 낡은 책상과 의자가 있었고 구석에는 낡은 담요가 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요 위에 낡은 목걸이가 놓여 있었어요. 영채는 목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강아지용 목걸이였는데 이름표가 달려 있었죠. 주주, 진주, 아니 주주. 이 개가 정말 그 개였을까요? 아니면 그 개의 후손일까요? 미영이 주변을 더 살피다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봐요. 책상 서랍에서 미영은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등록증이 있었어요. 그게 등록증이었죠. 등록 날짜는 20년 전이었고 소유자 이름에는 정지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그때 그 개예요. 아니면 직접적인 연결이 있어요. 영채는 진주를 안았습니다. 진주는 영채의 품에서 조용히 있었어요. 마치 긴 여행을 마친 것처럼 편안해 보였죠. 넌 정지훈이 남긴 거구나. 우리 집을 지키라고. 영채와 미영은 산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제 진주의 정체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많았죠. 정지훈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왜 진주를 남겨두고 떠난 걸까요? 그날 저녁 영채는 잠들지 못하고 남편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젊고 건강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남편이 그런 비밀을 안고 있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영채는 근처 동물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진주의 정확한 나이를 알고 싶었거든요. 수의사는 진주를 검진한 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할머니, 이게가 어디서 온 거예요? 길에서 만났어요. 왜요? 이게 목에 오래된 흉터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최소 15년은 된 것 같은데 건강 상태가 이상할 정도로 좋아요. 보통 이 나이면 관절이나 장기에 문제가 있기 마련인데 15년. 그렇다면 진주는 정지훈이 떠날 때 어린 개였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딘가에서 살아남아 영채를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이게 등록칩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수의사는 특수 장비로 진주의 목덜미를 스캔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정보가 떴어요. 있네요. 등록칩이 있어요. 하지만 이거 20년 전 등록 형태예요. 요즘은 안 쓰는 방식이에요. 등록 정보를 볼 수 있나요? 잠깐만요. 시스템에서 찾아볼게요. 수의사는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얼굴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게 등록 정보가 실종 신고된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영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실종 신고요? 네. 정지훈이라는 분인데 20년 전에 실종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 후로 행방이 묘연하대요. 영채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정지훈은 실종된 거였어요. 남편의 일기에는 멀리 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정지훈은 정말로 사라진 겁니다. 할머니,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실종자와 관련된 거라서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영채는 서둘러 동물병원을 나왔습니다. 진주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채는 생각했어요. 정지훈이 정말로 어딘가로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 미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미영이 휴가를 냈었거든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정지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요. 뭘 알아냈니? 인터넷에서 옛날 기사를 찾았어요. 20년 전 작은 사건이 있었대요. 한 공사 현장에서 자재가 도난당했고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정지훈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범인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대요. 그 다른 사람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자수하셨대요. 그리고 얼마 후 공사장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영채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정지훈을 감싸고 자신이 범인이라고 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엄마,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정지훈은 그 사건 직후 실종됐는데 실종 신고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냥 기록에만 남아 있어요. 무슨 뜻이니?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지훈을 숨긴 거예요. 아마도 할아버지였을 거예요. 정지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서 새 인생을 살게 하려고요. 영채는 남편의 마지막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멀리 가라.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보라. 남편은 정지훈에게 새로운 삶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날 오후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진주의 등록칩 정보를 공유했던 모양이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이 개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이 개의 DNA를 분석해봤더니 순수 진도견이에요. 그리고 혈통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원래 소유자는 정지훈이라는 분이 맞고요. 그런데요, 이 개가 원래 등록된 개의 직계 후손이에요. 정확히는 손잡벌 되는 개예요. 원래의 주주는 15년 전에 죽었고 이 개는 그 후손이에요. 영채는 놀랐습니다.
진주는 주주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이 개를 키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영채를 찾아온 걸까요? 할머니,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게 목에서 발견된 오래된 목걸이 흔적이요. 그 목걸이는 특별 제작된 거였대요. GPS 추적기가 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GPS요? 네. 물론 지금은 배터리가 다 돼서 작동 안 하지만요. 누군가 이 개를 특별히 관리했다는 증거예요. 영채는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지우는 사라졌지만 주주와 그 후손들을 통해 영채의 가족을 지켜봤던 거예요. 멀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미영이 말했습니다. 엄마, 정지훈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본 거예요. 개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 진주를 엄마한테 보낸 거예요. 하지만 왜 지금일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진주가 우리한테 온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밤 재활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영은이가 혼자 힘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보조기도 없이요. 영채와 미영은 급히 재활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진주도 함께요. 병실에 도착하자 영은이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 할머니, 봐요. 내가 섰어요. 영은이의 얼굴은 눈물과 웃음으로 범벅이었습니다. 미영은 달려가 영은이를 안았어요. 그리고 함께 울었죠. 한지혁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건 정말 설명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예요. 하지만 영은이는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서 있어요. 진주는 조용히 영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영은이는 한 손으로 침대를 잡고 다른 손으로 진주를 쓰다듬었어요. 진주야, 고마워. 내가 나를 낫게 해준 거야. 한지혁은 영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머니, 실은 제가 예전에 비슷한 사례를 본 적이 있어요. 비슷한 사례요? 네. 10년 전쯤이었어요. 한 환자가 갑자기 회복됐는데 그때도 개가 있었어요. 하얀 진도견이었죠. 그 개가 환자 곁에 있을 때마다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어요. 영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개도 혹시 주주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이 진주를 보니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영은이의 기적 같은 회복 소식은 동네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진주를 기적의 백구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영채는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진주는 그냥 조용히 자신의 곁에 있어주는 게 좋았거든요. 며칠 후 영은이는 드디어 재활센터에서 퇴원했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보조기를 잡고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죠. 한지혁은 앞으로 몇 달만 재활치료를 받으면 일상생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영채의 집에서 조촐한 퇴원 축하 모임이 열렸습니다. 미영이 음식을 준비했고 박씨 아저씨와 김복심 할머니도 찾아왔어요. 진주는 영은이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영은아, 정말 대견하구나.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 김복심이 영은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영은이는 수줍게 웃었어요. 복심 할머니, 다 진주 덕분이에요. 진주가 없었으면 못 일어났을 거예요. 박씨 아저씨가 진주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특별한 개야. 나도 평생 개를 많이 봤지만 이런 개는 처음이야. 저녁 식사가 끝나고 손님들이 돌아간 후 가족만 남았습니다. 영채, 미영, 영은이, 그리고 진주.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가족의 온기였어요. 영은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진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진주가 말을 하는 꿈이었어요. 진주가 저한테 걱정하지 마. 난 내가 걸을 때까지 곁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나는 약속을 지키러 왔어. 아주 오래된 약속을이라고요. 영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주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러 온 거였어요. 남편과 정지훈 사이에, 그리고 주주와 이 가족 사이에 오래된 약속을요. 그날 밤 영채는 진주와 함께 뒷마당에 나갔습니다. 달빛이 밝았어요. 진주는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진주야, 너는 정말 누구니? 정지훈이 보낸 거니? 진주는 영채를 돌아보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따뜻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고맙구나.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그리고 영은이를 살려줘서. 영채는 진주를 꼭 안았습니다. 진주는 영채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마치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영이 급한 목소리로 영채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미영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죠. 20년 전 실종자 정지훈, 해외에서 발견. 영채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지훈은 20년 전 한국을 떠나 동남아시아로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았대요. 이름을 바꾸고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이 나빠져서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기사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지훈 씨는 한국에 꼭 찾아뵙고 싶은 분이 있다. 은인의 가족분들께 사죄하고 감사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영채는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지훈이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곧 돌아온다고 했죠. 엄마, 정지훈이 우리를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진실을 말해줄 거예요. 며칠 후 정말로 정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영채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영채 할머니께. 저는 정지훈입니다. 20년 만에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멀리 있었지만 할머니 가족을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던 주주의 후손들을 통해 가능한 한 할머니 가족을 지켜보려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꼭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주를 만나고 싶습니다. 진주는 주주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제가 특별히 훈련시켜 할머니께 보낸 개입니다. 진주가 할머니와 영은이를 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곧 뵙겠습니다. 영채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진주는 정지훈이 보낸 약속의 증거였던 거예요. 일주일 후 정지훈이 영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가득했어요. 야윈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진주가 먼저 정지훈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지훈은 무릎을 꿇고 진주를 안았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주야, 잘 있었구나. 내가 해냈구나. 진주는 정지훈의 얼굴을 핥으며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마치 주인님, 오래 기다렸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영채가 다가갔습니다. 정지훈은 일어나서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일어나세요. 우리 집으로 들어와요. 집 안에서 정지훈은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실수로 저지른 일 영채의 남편이
자신을 감싸준 일,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당부까지요.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넌 아직 젊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멀리 가거라. 하지만 내 가족을 잊지 마라. 멀리서라도 지켜봐 다오라고요. 정지훈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동남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며 살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주의 후손들을 키우며 그 개들을 통해 할머니 가족을 지켜봤어요. 진주는 주주의 마지막 손자입니다. 제가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사람의 감정을 읽고 아픈 사람을 돕도록요. 미영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진주가 영은이를 치료할 수 있었어요? 저도 확실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주 혈통의 개들은 특별했어요. 사람의 아픔을 감지하고 그 곁에 있으면 사람이 편안해졌어요. 의학적으로 설명할 순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영은이가 정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진주 덕분에 저 이렇게 걸을 수 있어요. 정지훈은 영은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일어난 걸 보니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정지훈의 방문 이후 영채의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남편에 대한 의문이 풀렸고 남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 무게를 내려놓자 영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지훈은 며칠 더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영채의 집을 찾아와 남편의 묘소에 함께 가고 영은이의 재활치료를 도왔어요. 그리고 진주와 많은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저녁 정지훈이 영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동남아로 돌아가야 합니다. 거기서 정리할 일들이 있어서요. 하지만 진주는 여기 두고 가려고 합니다. 영채는 놀랐어요. 진주를 두고 간다고요? 하지만 진주는 당신 개잖아요. 아닙니다. 진주는 이제 할머니 가족의 개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개예요. 진주의 사명은 할머니 가족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그저 그 약속을 전달한 사람일 뿐입니다. 정지훈은 진주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이제 내 진짜 주인과 함께 살아야 해. 할머니와 영은이를 잘 지켜줘. 그게 우리 주주가 바랐던 일이야. 진주는 정지훈을 올려다보며 작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알았어요. 주인님이라고 대답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정지훈은 떠났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에 태우기 전 영채는 정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우리 남편의 마음을 기억해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평생 갚을 수 없을 겁니다. 정지훈은 마지막으로 진주를 안았습니다. 진주야, 잘 있어. 넌 훌륭한 개야. 주주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차가 떠나고 진주는 한참 동안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영채의 다리에 몸을 기댔죠. 이제 진주는 완전히 영채의 가족이 된 겁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영은이는 거의 완전히 회복해서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친구들은 영은이를 반갑게 맞아줬고 영은이는 다시 웃음을 되찾았죠. 미영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피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면서 자리가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재활센터의 한 지역 의사와 가끔 연락하며 친해지기 시작했죠. 영채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주가 항상 곁에 있었고 딸과 손녀가 자주 찾아왔어요. 집은 다시 생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채는 진주와 함께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영은이도 함께였어요. 영은이는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지만 아직 긴 산책은 힘들었죠. 그래도 천천히 진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그들은 그 낡은 철문까지 올라갔어요. 철문은 여전히 녹슬어 있었지만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한 기억의 장소가 되었죠. 할머니, 여기가 진주를 발견한 곳이에요? 그래. 여기서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됐단다. 영은이는 철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셨나 봐요.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하시다니. 그래. 내 할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어.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진주가 철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누군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채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손녀가 다시 걸어요. 진주 덕분이에요. 당신이 도왔던 그 청년이 보내준 게 덕분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옳았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봄바람이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폭우가 내렸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는 밤이었어요. 영채는 잠들어 있었는데 진주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급박한 짖음이었죠. 영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주는 현관문을 긁고 있었어요. 진주야, 무슨 일이니? 진주는 영채를 돌아보며 계속 짖었습니다. 영채는 우비를 입고 진주를 따라 밖으로 나갔어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진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주는 뒷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영채는 손전등을 들고 진주를 따라갔죠.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진주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철문에 도착했습니다. 아니, 철문 옆에 언덕이었어요. 진주는 미친 듯이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진주야,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영채가 손전등을 비추자 진주가 판자리에서 뭔가 보였습니다. 낡은 금속 상자였어요. 빗물에 씻겨 드러난 것이었죠. 영채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물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작은 장부 하나. 영채는 장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장부에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의 기록이 있었어요.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남편이 영채와 딸들을 위해 조금씩 모았던 돈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채, 이 돈은 당신과 아이들을 위한 거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걸로 아이들 학비를 대고 당신이 편히 살았으면 좋겠소. 미안하오. 더 많이 모으지 못해서. 하지만 이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요. 사랑하오. 영원히. 영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사랑받았다는 걸 깨달았죠. 사진들 중에는 영채와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도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첫째 딸이 태어났을 때 사진, 온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들. 영채는 한 장 한 장 보며 추억에 잠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한 장. 남편과 젊은 정지훈, 그리고 주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지훈아, 너는 좋은 아이야. 실수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주주가 너를 지켜줄 거야. 주주의 후손들도 계속 너를,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줄 거야. 이게 우리의 약속이다. 영채는 진주를 안았습니다.
진주는 영채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었어요. 고마워, 진주야. 내가 마지막 선물까지 찾아줬구나. 다음 날 아침 영채는 미영과 영은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발견한 상자를 보여줬죠. 미영은 아버지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영은이는 사진들을 보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엄마,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많이 사랑하셨네요. 그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어. 영은이가 진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진주야, 너도 할아버지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고마워. 진주는 영은이의 얼굴을 하차줬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흔들었죠. 계절은 다시 여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은이는 완전히 회복해서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미영은 한지혁과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영채는 매일 진주와 함께 산책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정지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시는지요? 저는 동남아에서 작은 동물 보호소를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개들을 구조하고 훈련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는 잘 있나요? 가끔 진주가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주가 거기서 행복하다는 걸 알기에 마음이 놓입니다. 할머니 가족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영채는 답장을 썼습니다. 지훈 씨,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진주도 건강하고 행복해요. 영은이는 완전히 회복했고 미영이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당신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기쁩니다. 우리 남편이 당신을 도운 게 헛되지 않았네요. 언제든 한국에 오면 들르세요. 우리 집 문은 항상 열려 있답니다. 저녁 무렵 영채는 진주와 함께 뒷마당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진주는 영채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죠. 진주야,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년이 됐구나.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 진주는 눈을 감은 채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에 우연히 온 게 아니었어. 누군가 남기고 간 사랑이 먼 길을 돌아 우리에게 돌아온 거였지. 남편의 선택, 정지훈의 약속, 주주의 혈통이 모두 모여서 너를 만들었고 너는 우리를 구했어. 영채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의 선택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지훈에게도 고마움을 전해주세요. 그 아이가 약속을 지켰다고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영채는 남편이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집 안에서 영은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과 한지혁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평범하지만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영채는 진주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진주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하자. 진주는 꼬리를 한번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채를 올려다보며 작게 짖었어요. 마치 걱정 마세요, 할머니. 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양이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영채의 집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가족의 웃음소리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찬 집이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얀 백구 진주가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러 온 기적 같은 존재, 사랑의 메신저였죠. 30년 전 한 남자의 선택이 20년을 돌고 돌아 한 가족의 기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될 겁니다. 진주가 있는 한, 그리고 사랑이 남아있는 한요.